네, 그러면 2024 키스키 풀 페스트 at 코리아 유니버시티 두 번째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퀀텀 서킷이라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고정 컴퓨터에 비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인 그로벌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퀀텀 텔레포테이션, 양자 원격 전송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워크숍 첫 번째 내용들은 다 보고 오셨죠? 거기서 세 번째랑 네 번째 챕터에 그 싱글 큐빗 게이트랑 이제 멀티 큐빗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산들을 좀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퀀텀 서킷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에도 이런 서킷 모델 퀀텀 컴퓨터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있긴 한데 저희 여기서는 이 QSK 풀페스트에서는 서킷 모델 퀀텀 컴퓨터만 보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퀀텀 서킷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서킷은 일종의 이제 양자 계산의 모델인데요. 양자 처음에 초기화, 그리고 게이트들 가하는 거, 그리고 측정하는 거, 이것들의 순서들을 명시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 서킷의 예시 그림은 조금 이따 밑에서 보게 될 거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다양한 게이트들을 봤죠. 워크숍 1에서 뭐 X 게이트, X 게이트, Y 게이트, Z 게이트, 하다말 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투큐빅 게이트 중에서 뭐 씨앗 게이트, 그다음에 토폴리 게이트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S 게이트, T 게이트, 그다음에 RX, RY, RZ 게이트 이런 것들도 보았었죠. 네. 근데 이러한 모든 양자 게이트들은 전부 다 리버서블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다는 건 뭐냐면 역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으로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왔다면 이 아웃풋을 보고 원래의 인풋을 그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 요거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닫힌 양자계, 즉 어떤 외부의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그런 양자 시스템에서의 어떠한 양자 상태의 변화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만 발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지난 워크숍 1에서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 정의만 말씀을 드리자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란 어, U의 컴플렉스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U의 인버스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한 행렬 A가 있으면 A, B, C, D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터미넌트 값이라는 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어,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이 A 대신에 일반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요. 얘의 인버스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거 연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히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각각의 요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 켈레 복소수를 취해준 거잖아요. 그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되고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거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각 요소에 전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켜주는 거는 어떠한 매트릭스든지 다 해줄 수 있죠. 그게 인버스가 되는 즉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서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양자 상태에 어떠한 양자 상태에 특정 유니트 오퍼레이터를 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UF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 UF 사이에다가 U 인버스를 가하면 U 인버스 U 프 사이가 돼서 그냥 프 사이가 되게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변화가 됐으면 이 아웃풋을 보고 다시 인풋을 U 인버스를 통해서 복구를 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양자 연산들은 어, 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리버서블 하다. 즉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요 X, Y, Z, 하다마드, 그다음 C나 토폴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밑에서 예시를 하나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리버서블 하다는 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인풋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큐빗 개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유니트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은 다 하나의 큐빗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큐빗이 아웃풋으로 나오죠. 이러한 게이트들은 두 개가 들어가고 두 개가 나오고요. 이러한 토폴리는 세 개가 들어가고 세 개가 나갑니다. 어, 이런 이유는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만 보고 다시 인풋을 그 추정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 리버서블한 게이트들만 따지니까. 따라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갈 때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의 개수가 더 적게 되면 그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출력의 개수가 적어서도 안 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모든 이런 게이트들은 인풋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큐빗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우리의 컴퓨터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디지털 게이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 Y 게이트가 유니트 오퍼레이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Y는 Y 대거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렇죠?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켜주면요. 그랬을 때 Y 대거 연산을 해보면 0 마이너스 I 0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y의 대거는 y의 인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y에 곱해져 가지고 이 상등 행렬을 만들어 줬으니까 y 대거는 y 인버스가 되죠. 따라서 y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인 것을 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니까 한번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아마 전기전자이시거나 컴퓨터학과이신 분들은 이런 논리 회로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논리 회로여서 그 전공 아니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 어떤 불리한 값, 0 또는 1 값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x가 0 또는 1이 되고, y도 0 또는 1이 돼서, 아웃풋도 0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AND 게이트는 x와 y가 둘 다 1일 때만 1을 출력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그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컴퓨터에 있는 로직 게이트인데요. 네. 물론 이제 낸드 위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거 보시면 이 출력만 보고서는 원래 인풋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력이 1이면 인풋이 둘 다 1이었구나 라는 건 알아낼 수 있지만 출력이 0이면 인풋이 원래 요 세 개 중에 뭔지를 이제 찾아낼 수가 없죠. 즉 리버서블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C낫 게이트는 보시면 이 00은 00으로, 01은 01으로, 01으로, 10은 11로, 11은 10으로 서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거꾸로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 아웃풋 결과를 보고 인풋 결과가 뭐였는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양자 게이트들은 전부 다 꼭 거꾸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인풋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큐빗의 개수는 항상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양자 회로라는 거를 앞으로 많이 다룰 텐데요. 먼저 큐빗들이 이렇게 큐빗들은 다 줄입니다. 그럼 줄로 큐빗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0부터 셀게요. 그래서 0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라.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가하는 것을 하나의 레이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이 0번째 큐비트를 컨트롤로 하고 첫 번째 큐비트를 타겟으로 하는 시낫 게이트를 가해라. 그리고 여기도 뭐 똑같이 세 번째 큐비트를 컨트롤로 하고 두 번째 큐비트를 타겟으로 하는 시낫 게이트를 가해라. 이런 명령들의 그런 시퀀스입니다.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측정을 이렇게 하게 돼서 결과를 알게 되는 어, 그런 것을 이제 퀀텀 서킷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회로 모델로 어, 연산 과정을 표현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들도 전부 다 어떠한 알고리즘도 어떤 연산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퀀텀 서킷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그로버스 알고리즘도 보게 될 텐데 그것도 이제 퀀텀 서킷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난 워크숍 1때 또 계산 마지막에 얽힘을 말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연산인데요. 0, 0으로 초기화된 큐비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퀀텀 서킷들은 초기 시작 때 각자 전부 다 0 상태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별말 없으면 0 상태로 초기화돼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그려보면 둘 다 00 상태,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 첫 번째 큐비트에만 하다마드 가해주고 두 번째 큐비트에는 아무것도 안 가해주고 아이덴티티니까요. 첫 번째 큐비트에만 하다마드를 가해주고 그래서 이걸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낫 게이트를 가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결과로는 아마 워크숍 1 마지막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00 플러스 11이 되게 됩니다. 여기 밑에 A, B는 지금 생략을 했는데 써둘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귀찮으면 이렇게까지는 이런 경우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11은 십진수로는 3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어, 이 0캡 팩터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경우 그다음 0 상태 두 개에 하다마드를 각각 가한 경우 그다음에 n개의 0 상태에 하다마드를 전부 다 가한 경우에 조금 특수한 상태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 상태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면 이 H0 상태가 되죠. 이건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하다마드 게이트고요. 이게 0 상태였죠. 그럼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에 11이 돼서 플러스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였죠? 이 표현을 다시 써보면 하다마드, 하다마드, 그 다음에 0, 0이라서 이거 보시면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해서 H 하다마드 0, 해서 하다마드 0 이러한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랑 이건 같은 의미고요. 따라서 각각의 0 상태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하나씩 가해준 이러한 상태를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여기서 봤던 이 결과를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이걸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00. 이렇게 하면 01, 10, 11 해서 총 00, 01, 10, 11 해서 보시면 0부터 11, 3 상태까지 전부 다 고르게 중첩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n개에 대해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총 n개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어, 하다마드의 0, 하다마드의 0 해서 이게 총, 어, 이게 총 n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이 요게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되고 이것도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0 고르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쫙 곱셈을 전개할 건데 0 고르고 0 고르고 다 0을 골라서 이제 000000 상태. 그 다음에 0 고르고 0 고르고 다 0 고른 다음에 마지막에만 1 골라서 000000 그리고 마지막에 1 이런 상태. 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전부 다 1만 골라서 있는 이러한 최종적인 상태까지 전부 다 중첩이 될 겁니다. 즉 뭐냐면 0 상태부터 지금 이게 111인데 이게 총 n비트면요. 실진수로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보시면 0부터 2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모든 양자 상태를 다 중첩시킨 것이 이러한 어, 양자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 점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큐빗에만 하다마들 가하면 이제 한 큐빗은 이제 0 또는 1 상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의 고른 중첩 상태. 그 다음에 두 큐빗은 00, 01, 10, 11을 가질 수 있으니까 총 0, 1, 2, 3 해가지고 그것들의 고른 중첩 상태. 그 다음에 n개의 큐비트에 각각 전부 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면 이 결과로 만들어진 양자 상태는 0000부터 1111까지 그것들이 모두 다 중첩된 이러한 양자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제가 큰 챕터에는 이렇게 노란 줄 쳐놓는데 여기에 안 쳐놨었네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스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양자 컴퓨터로는 뭘 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좋길래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 다른 말로 이제 퀀텀 서치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뭔가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찾는 행위는 굉장히 많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데 얘가 내문서 파일에 있는지, 뭐, 동영상 파일에 있는지, 음악 파일에 있는지 이게 막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파일 검색기에다 검색을 해보죠.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그 파일의 위치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거를 찾는 행위는 굉장히 저희 생활에서, 저희 컴퓨터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스 알고리즘이라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구조가 없는 search problem을 푸는데 쿼드라티컬리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번 그 예시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더 자세히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이 0부터 라지 n-1까지 이렇게 어, 총 라지 n개의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총 라지 n개죠. 0부터 n-1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 스몰 n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0부터 large n-1까지는 unstructured dataset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sorting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정렬이 예쁘게 잘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어, 이런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전적인 알고리즘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어떤 정렬이나 특정한 구조가 없는 그냥 무작위로 막 지저분한 그런 데이터셋, unstructured, 그러니까 구조가 없는 그러한 자료 구조에서 즉, 네, 구조가 없는 그러한 자료에서 마킹될 값을 찾고자 하면 일반적인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즉, 메모리가 라지 N개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겠죠. 0번째 메모리 봐서 딱 봤는데 마킹이 없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메모리를 봤는데 마킹이 없네. 또 두 번째 메모리 봤는데 마킹이 없네 해서 쭉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드디어 마킹 있는 거 찾았다. 마킹 있는 거의 위치는 스몰 n이다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아니면 뭐 랜덤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찍어보고 뭐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찍어보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어봐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어, 이 메모리의 크기가 라지 n개라고 했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이 마킹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2분의 라지 n 정도만 뒤지면 이제 이 마킹된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이 마킹된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마킹이 마지막에 되어 있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이제 찾아본다고 하면 이제 이 n번을 다 찾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orst case에는 전부 다 찾아봐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입력의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걸리는 시간도 이 마킹된 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이 라지 n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라지 O의 n, of 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입력의 개수가 n일 때 n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로버스 알고리즘이라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요. of 루트 n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찾아야 하는 서치 스페이스가 이런 데이터의 크기가 100배가 되면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이제 찾는데 100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메모리가 100배 늘어갔을 때 시간은 10배밖에 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괜찮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쿼드라틱 스피드업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로도 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을 달성하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요. 하지만 그로버스 알고리즘은 이렇게 쿼드라틱한 스피드업을 이뤄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로버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이 그로버스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양자 회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어떤 알고리즘을 정의하기 전에 그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알고리즘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 서치 스페이스가 크기가 large n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small n 비트가 있으면 얘네들이 0000일 때부터 1111일 때까지 총 요거의 개수는 가지수는 2의 n제곱계가 되죠. 따라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그런 주소값이 스몰 n 비트가 있다고 하면 어, 총 이제 가지수는 라지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지 n개 0000부터 1111 정도까지 중에서 우리는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이 01, 0111, 0010 뭐 이런 것이 정답일 수 있겠죠. 어, 이러한 답이 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값을 끄집어내서 어떤 값을 넣어주면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 출력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0부터 라지 n-1까지의 그 인풋을 받아가지고요. 0 또는 1을 출력해 주는데요. 이 x가 오메가라는 숫자일 때만 1을 출력해 주는 그러한 함수 f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의 오메가는 어떠한 특정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n이 3인 경우에는요. 어, 지금 총 가지수가 000부터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이제 10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함수의 f에 000을 넣으면요. 0이 나오고요. 001을 넣어도 0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답인 이 오메가 100을 넣어주면 1을 출력하는 그런 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건 이런 펑션, 즉 답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펑션이 있고요. 그러면 이 펑션이 1을 내뱉어주는 그러한 값, 오메가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메가를 식별하자, 찾아내자라는 것이고요. 어, 근데, 근데 이러한 함수 펑션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많은 인풋들, 총 이게 스몰 n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비트짜리 인풋이 들어가가지고 n이 3일 때면, 스몰 n이 3일 때면 1비트짜리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보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입력이 뭐였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적합하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에 적합한 함수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x와 y라는 그런 두 양자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요. x는 그대로 냅둬주고 y에다가 fx를 xor 연산을 해준 거. 그러니까 xor 연산이라는 거는요. 서로 다를 때만 1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본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하면요. 어, 여기다가 000 넣어주고 다음 0을 넣어주면 이거에다 UF를 가하면 000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UF에다가 답인 100이 지금 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0을 넣어주면 이제 000,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답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어떠한 큐빗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이 UF를 거친 출력으로는 그 뒤에 있는 큐빗에 요게 답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기 뒤에 큐빗에만 이렇게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뒤에 나온 결과만 보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함수 f를 정의할 수 있다면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문제 세팅 이해 잘 되실까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요 UF라는 값을 식별해주는 그러한 양자 게이트다라는 건데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어, 혹시 죄송한데 저 잠깐 10분만, 정말 죄송합니다.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 10분만 있다가 되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한 3분만 있다가 이제 10분 지나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 혹시 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아, 쿼리 게이트가 요겁니다. UF.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그, 요 함수 F는 어떠한 좀, 양자 컴퓨터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는 구조니까, 왜냐하면 3비트가, 예를 들어서 스몰 n이 3인 경우, 이제 3비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1비트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꼴이니까, 이거를 이제 요 함수 F를 쿼리 게이트라는 이런 UF라는 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함수 F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자 컴퓨터 게이트화를 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1분만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제가 10분 뒤에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보면, 네, 이러한 UF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입력 X가 들어오면 X는 그대로 나가고, Y는 Y, 좀만 더 크게 그릴까요? 입력 UF가 있으면 X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X가 아웃풋으로 나가고요. Y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Y, FX, XO FX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n은 3이고 오메가는 010이라고 하면 만약에 인풋이 0, 0, 0, 0이었다 하면요. 아웃풋으로는 이제 0, 0, 0. 이제 x는 여기 있는 x 값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원래 y 값에다가 F000인데 지금 F가 입력값이 010일 때만 이게 1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0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 입력이 0, 1, 0이고 인풋이 0이라고 하면 아웃풋은 X 값은 그대로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값이 원래 Y 값에다가 원래 Y 값에다가 F의 010이 돼서 0 XOR 1 해서 1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입력이 오메가이냐에 따라서 요거의 비트를 뒤집어 주는 거. 그러니까 0을 1로, 1을 0으로 뒤집어 주는 어,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밌게 활용을 해볼 겁니다. 봐보면 이제 원래 보시면 UF 게이트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Y의 요 X랑 Y를 인풋으로 받아서 X에다가
y XOR fx를 아웃풋으로 내뱉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y를 저희는 이제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상태를 쓸 수 있잖아요. 이 y를 0 상태 혹은 1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y에 마이너스 상태를 넣어 본 겁니다. 마이너스 상태는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마이너스 1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x라는 인풋이 들어오고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마이너스 1 상태 이게 y 값이죠. y 값이 이렇게 들어와 왔다고 해봅시다. 거기다 UF를 이 쿼리 게이트를 가했어요. 그러면 x 값은 그대로 나오죠. x 값은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0에다가 이 0에다가 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이거를 이렇게 XOR 표기를 해줘야겠죠. 0에다가 fx XOR 연산을 해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1에다가 XOR 연산, fx XOR 연산을 해준 거. 이렇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봐볼게요. 루트 2분의 1에 0 XOR fx 마이너스 1에 XOR fx 했을 때 만약에 fx가 0이라고 해봅시다. fx가 0 또는 1이죠. 저희가 이게 답이냐 아니냐를 그 뱉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0이면 답이 아닌 거고 1이면 x가 답인 거고 그러면 이 양자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에 0 XOR 0 마이너스 1 XOR 0 해서 루트 2분의 1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원래 상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상태가 이 인풋이 요거였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죠. fx가 0인 경우에는요. 근데 fx가 1인 경우에는 이제 비트를 뒤집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0 XOR 1 마이너스 1 XOR 1 해서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0이 되죠. 그럼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쓰면 마이너스 앞으로 끌고 나와서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fx가 0이면 원래 상태가 그대로 fx가 1이면 원래 인풋 상태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시죠. 따라서 이 앞에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의 f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fx가 1이 들어가면 얘가 1이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얘가 0이 되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그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이제 입력을 이런 상태로 넣을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터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중첩을 시켜서.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뒤에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뒤에 거 얘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X 상태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러한 양자 상태로 변한 겁니다. 즉 결론은 X가 마이너스 1의 fx의 X. 즉 X가 답인 경우에만 페이지가 뒤집힌 거죠. 따라서 요 뒤에 있는 것만 안 보고 뒤에 있는 거를 안 보고 앞에 있는 거의 결과만 보면 왜냐면 뒤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결과가 이 앞에 있는 거의 결과만 비교해 보면 이러한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x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x가 오메가면 즉 fx는 1이면 마이너스 x 상태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면 fx는 0이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x 캐팩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래프를 나타내면요. 이런 UF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요. 여기 인풋을 마이너스 상태를 넣어주면
이걸 아래를 똑 잘라서 위에만 봤을 때 얘를 SF로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SF의 역할은 뭐냐면 x를 인풋으로 받아서 마이너스 1의 fx제곱의 x 상태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그런 것을 SF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은 이미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SF고요. 이건 뭐냐면 정답인 X에 대해서만 요게 1이니까 페이지를 뒤집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SF였고 이번엔 S0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0는 뭐냐면요. 인풋 상태가 전부 다 0 상태일 때만 우리가 페이지를 뒤집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 상태였다라고 하면 페이지를 뒤집어 주고요. 0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내뱉어 주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여기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게 혹시라도 혼동이 생기실까 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n 큐빗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0 상태일 때만 페이지를 뒤집어 주는 그러한 연산을 S0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S0 또한 타당한 게이트입니다. 그 유니터리 게이트고요. S0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0에 지금 여기 다 생략은 되어 있지만 요게 다 있는 겁니다. S0에 0 상태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이덴티티에 마이너스 2에 0 상태 이렇게 돼서 얘가 내적이 네, 잠시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면 0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게 둘이 만나서 이제 서로 같은 상태니까 내적이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2의 0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의 0 상태가 돼서 마이너스 0 상태가 되죠. 따라서 0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왔더니 0 상태 인풋으로 들어와서 S0를 거쳤더니 마이너스 0 상태가 되는 요거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0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가 들어오게 되면 아니 X가 0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아이고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2의 U 연산에서 지금 0 상태가 아닌 다른 베이시스니까 얘네 둘은 내적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은 아무런 힘을 못 주게 되고요. 요 아이덴티티랑만 X가 만나서 그대로 X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S0라는 연산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똑같은 연산이다. 똑같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연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로버스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었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unstructured dataset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들을 보고 뒤에서 좀 더 이렇게 시각화해서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지. 먼저 이 글자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양자 상태들을 제로 상태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모든 이제 가까이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 가하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0 상태로 전부 다 n개의 큐비트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하다마드 게이트를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G의 어떤 푸사의 상태라고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라고 하면 영, 아, 이런 상태라고 하면 푸사의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SF가 먼저 가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큐비트에 하다마드 가하는 게 가해지고 그다음 S0가 가해지고 모든 큐비트에 하다마드를 가하는 게 가해져가지고 순서를 보시면 SF 먼저 그다음 하다마드 S0 하다마드 즉 SF 먼저 그다음 하다마드 S0 하다마드 이런 순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행렬이니까 네, 곱하는 게 이렇게 곱해지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곱해지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요 네 개가 세트인 연산을 t번 가한다고 합니다. 이 t번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t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 몇 번을 가한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찾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이 측정을 한다 입니다. 측정. 컴퓨테이션을 베이시스로. 즉 우리에게 익숙한 측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게 알고리즘 전체의 끝입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였죠? fx를 1로 하는 이러한 x를 찾고자 하는 거였죠. 이때 x는 오메가라고 했고요. 어쨌든 이 오메가를 찾자. 이 1로 만들어준 유니크 솔루션 오메가를 찾자는 건데 이 단순한 과정만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고 했죠. 영 상태로 다 초기화한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 가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뭐라고 했죠? 음, 영 상태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 가하면 0000부터 1111까지 전부 다 싹 다 더한 상태가 된다고 했죠. 즉,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그 그로버스 알고리즘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쵸. 0000부터 1111까지 전부 다 더해진 그러한 중첩된 상태가 된다는 거였고요. 그럼 이 중에서 답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중첩된 상태 중에서 답이 딱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답이 아닌 나머지 것들의 합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처음 양자 상태를 우리 이제 S 이렇게 쓸 건데요. 이제 처음 양자 상태, 이 녹색 양자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답인 양자 상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양자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정답이 아닌 것들의 합인 양자 상태가 있다고 하면요. 전부 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고. 그러면 정답인 성분이 단 요만큼, 루트 2분의 1의 n제곱.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렇게 답이 아닌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답인 쪽은 이렇게 루트 2분의 1의 n제곱 성분밖에 없어요. 초기 상태는 이렇습니다. 네,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상태인데요. 핵심 연산인데요. 이제 G라는 연산을 이제 가하게 될 겁니다. G라는 연산이 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SF를 먼저 가한다고 했죠. SF는 뭐였죠? SF는 X가 오메가, 즉 답일 때만 페이지를 뒤집어주고 그냥 otherwise로 쓸게요. 네, 이러한 거라고 했습니다. 즉, SF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요 양자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자 상태에서 SF를 가하게 되면 이 정답 벡터만 페이지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정답이 아닌 것들 요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F까지만 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0는 0만 이제
영 상태만 페이지를 180도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영 상태만 뒤집어주는 거. 아닌 건 그대로 냅두고. 근데 이걸 다시 보면 SF는 그대로 두고 요 S0랑 요 양옆에 있는 하다마들을 합쳐볼게요. 합쳐보면요. 이걸 식을 다시 써보면 다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넣어보고 이것도 요렇게 다 분배 법칙해서 넣어보면요. 하다마드의 i의 하다마드 마이너스 두 배의 하다마드의 00 하다마드라고 했죠. 그러면 어 이거 i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지우면 하다마드와 하다마드가 만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다마드가 이건데 111-1인데 이걸 두 번 곱해주면요.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요거 하다마드랑 0 상태가 만나면요. S 상태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S의 불화가 될 겁니다. 즉 어, 이게 작년 키스키 풀 페스트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네,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S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페이지가 180도 차이 나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다 라는 것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혹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왜 S라는 벡터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SF까지 갔을 때 이렇게 양자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요 연산, 즉 요 연산을 가하게 되면 원래 S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G라는 세트, 한 세트를 쫙 가고 나니까 원래 초기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저희 정답 상태는 요거예요. 목표 상태는 요거. 여기를 향해서 조금 다가갔습니다. 그다음에 요 G 연산을 또 가해볼게요. 이 G 연산은 뭐냐면 정답 성분만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S 벡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고 즉 정답에 대해서 뒤집어주고 그걸 다시 S라는 축에 대해서 또 뒤집어주는 거. 이걸 또 가하면요.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 S축이 S가 있고 그게 각도가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SF를 가해가지고 요게 세타고 그래서 SF 가해가지고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요거를 요 S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원래 S에 대해서 2세타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2세타니까 대칭 이동해서 올라가면 또 2세타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2세타만큼. 그러면 여기 올라간 거를 또다시 대칭 이동시키고 요 S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을 시키면 2세타만큼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고요. 2세타만큼 올라갔죠. 그다음 또 한 번 더 번복하면 반사시키고 요거에 대해서 반사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S축에 대해서 반사를 시키면 이렇게 또 2세타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올려서 요 총 모든 세타, 요 세타, 2세타, 2세타, 2세타 이걸 더해가지고 90도가 될 때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자 상태는 정답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한 이유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조금의 시간을 조금의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정답을 찾자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시컬 고전 컴퓨터에서는
정답을 찾으려면 이제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입력의 개수가 이렇게 비례해서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로벌스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만큼, 스퀘어 루트만큼 걸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세타에서 시작해가지고 제 걸리는 시간은 요 그로버 요거를 몇 번을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월 초기 각도가 세타고 그 다음에 그로버를 갈 때마다 2세타씩 올라가게 되죠. 위에서 그림을 보면 네, 세타 처음에 세타고 2세타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1 플러스 2t 세타 이 t가 그 그로버를 몇 번 가하는지 요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t의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인 세타는 라지 n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스퀘어 루트 라지 n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값. 그 요 사인 세타가 요 모든 양자 상태는 크기가 1이니까요. 요게 1이고 사인 세타는 요거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요거였죠. 좀 더 크게 써보면 n제곱인데 요거 n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총 데이터셋의 크기 2의 스몰 n제곱은 총 데이터셋의 크기니까요. 네,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할 정도,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비싼 그런 장치 이용할 정도로 무언가를 찾고 싶다 할 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겠죠. 즉, 이 세타가 무진장 작은 경우를 의미할 겁니다. 즉, 서치 스페이스가 무진장 넓은 경우,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게 되면요. 세타는 점점 0으로 다가갑니다. 그쵸?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사인 세타와 세타는 거의 같게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세타가 거의 0으로 가면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스퀘어 루트 라지 n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제 세타가 스퀘어 루트 라지 n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t가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하는 그러한 시간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좀만 더 계산을 해보면요. 음, 이제 근사를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될 거고 t는 4분의 파이 n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어, 라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끝입니다. 이게 그로버스 알고리즘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어려웠던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왜 90도인지요? 저희가 어, 초기에 이렇게 하면 요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요 수많은 x들 중에서 요 x의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정답은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오메가. 그리고 정답이 아닌 것들은 그 외에 나머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 정답 벡터를 이렇게 y축으로 잡고 정답이 아닌 것들의 합을 이렇게 요 양자 상태로 잡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초기 상태를 여기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정답 성분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게 정답 상태라고 했으니까 얘를 최대한 정답 상태로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세타가 이제 글로벌을 가할 때마다 2t씩 올라가게 되는데, 2세타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세타씩 올려가면서 총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메가에 붙어야 되니까 여기 각도가 90도가 이룰 때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 원래 양자 상태가 요 각도가 세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양자 상태를 이제 점점점 올리는 건데요.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양자 상태를 올리는 건데 이게 정답 상태로 최대한 붙으면 좋잖아요. 네. 답과 답이 아닌 것을 수직으로 아, 아하. 이거는 제가 은근슬쩍 넘어갔던 거긴 한데 네.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0이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00. 아니, 아니. 제가 계속 하나 빼먹으네요.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라지에는 총 8이죠. 지금 후보가 8개니까. 이게 스몰 n제곱이 되고요. 이때 오메가는 예를 들어서, 0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어, 이 000이랑 001이랑 내적하면 몇이 될까요? 0이 됩니다. 왜냐면요. 000이랑 001이랑 내적을 하게 되면요. 아이고. 001이랑 내적을 하게 되면요.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 0 텐서 0 텐서 0 이거에다가 0 텐서 0 텐서 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있는 것끼리 내적하고 두 번째 있는 건 두 번째 있는 것끼리 내적하고 세 번째 있는 건 세 번째 있는 것끼리 내적을 해요. 그러면 0, 0,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0, 1 돼서 얘네 둘은 1인데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내적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얘 내적해도 0이고요. 얘네 둘 내적해도 0이고 얘네 둘 내적해도 0이고 서로 다른 것들끼리는 다 내적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수직합니다. 총 어떠한 8차원에 있는 가까이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전부 다 수직인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010이라는 상태라고 하면 어, 저희가 정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답이 아닌 것들의 합은 어떻게 쓰냐? 000 더하기 001 더하기 011 더하기 이렇게까지 쓰고 근데 저희 모든 양자 상태는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의 전체적인 양자 상태도 그 크기가 1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때 어 이걸 보면 오메가랑 오메가 내적하면 일단 1이 되는 거는 자명하고 이것도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걸 해보시면 되는데 해보세요. 그럼 1이 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오메가랑 오메가가 아닌 것들끼리 답이 아닌 것들끼리 내적을 해보면요. 010이랑 나머지 것들이 내적이 되죠.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다 붙어서 다 더해지게 되는데요. 서로 전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거 할게요. 출석 체크 코드. 출석 체크 코드는, 어, 그로버로 하겠습니다. 뭐 대소문자 체크 안 할게요. GROVER이고, 제가 워크숍 두 번째 거를 출석 체크 코드를 하나만 했는지 두 개를 했는지 그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출석 체크 어떤가요? 혹시 재미있으신가요? 워크숍 두 번째 출석 체크 코드는 하나만 할게요. 워크숍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고. 네, 재밌다니 다행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양자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굉장한 스피드업, 쿼드라티컬리 스피드업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슈월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모르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어, 이러한 우리가 어떤 걸 서치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이제 쿼드라티컬리하게 어, 제곱배로 빠르게 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곱배로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식이 조금 복잡한데 아마 어려운 수식은 아니거든요. 그냥 복잡한 수식이라서 어, 근데 어렵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란 거는요. 저희가 양자 정보를 전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양자 정보를 전송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전송을 시켜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저희가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이라는 사람한테 양자 정보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이 프사이라는 양자 상태를. 그리고 일단 큐빗 상태를 가정을 할게요. 이 0과 1이 베이시스인 요거를 보내고 싶어요. 밥한테. 어떻게 보낼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앨리스가 그 양자 입자를 직접 들고 가가지고 밥한테 전달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들고 가가지고요. 근데 그건 이제 통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갖다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효율도 안 좋고, 음, 이제 들고 가는 도중에 뭐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요. 양자는 굉장히 노이즈에 취약하거든요.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플랫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어, 어쨌든 그래서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전송을 해줄 거냐?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떠한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자 상태를 직접 쏴서 보낸다라고 하면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원하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양자 상태를 복사를 해갖고 그것들을 막 여러 번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밥이 그 양자 상태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끼더라도 이제 여러 번 받다 보면 양자 상태에 대해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양자 상태를 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양자 상태가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임의의 양자 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노 클로닝 시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 점송하는 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직접 갖다 주는 건 논외로 치고 복사해서 전송하는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앨리스는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밥한테 그 커피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 클로닝 시오렘이라는 커피가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양자 상태를 빠르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앨리스와 밥이 어떠한 얽힘 양자쌍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서로 얽혀 있는 양자쌍을 서로 하나씩 나눠 갖고 있어요. 얽힌 양자쌍인데 하나씩 서로 나눠 갖고 있고 이미 사전에 나눠 갖고 있고 그다음 앨리스는 밥한테 보내고자 하는 양자 상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을 바꿀게요. 앨리스는 밥한테 보내고자 하는 양자 상태가 있고 이때 앨리스는 두 가지 자원이 있는 겁니다. 서로 이미 나눠 가진 양자 얽힘쌍. 이게 첫 번째 자원이고요. 두 번째 자원은 클래시컬 정보. 그러니까 0 또는 1을 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2비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클래시컬 채널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뭐, 저희 카톡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어떠한 고전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양자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밥한테. 그럼 이 인탱글드, 이 나눠 가진 얽힌 양자쌍과 이 고전적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이 양자 정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두 개의 클래시컬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전송선과 얽힌 양자쌍을 서로 나눠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양자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고 이런 퀀텀 텔레포테이션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뒤에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two classical bit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는 총 네 가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00, 01, 10, 11.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앨리스와 밥이 나눠 가진 양자쌍, 이 entangled, 그 얽힌 양자쌍이 도대체 어떠한 양자쌍이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벨 스테이트라는 양자쌍이어야 합니다. 이 벨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두 큐비트 양자 상태인데 최대로 얽혀 있는 두 큐비트 양자 상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최대로 얽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이제 다른 이제 수학적인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얽힘의 정도가 최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요 네 가지 양자 상태가 이러한 양자 상태가요. 최대로 얽혀 있는 양자 상태다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 앨리스, 그러니까 A라는 큐비트가 있고 B라는 큐비트가 있고 얘네가 서로 예를 들어서 일광년 떨어져 있어요. 일광년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이 플러스라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죠. A가 0 상태고 B가 1 상태일 확률이, 만약 관측을 했을 때 이것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거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확률 계산할 때는.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0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A가 만약에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해서 0 상태가 나왔어요. 이제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원래 푸사이 플러스 상태였고요. 그러면요. B라는 양자 상태는 A가 측정하는 동시에 1 상태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저희 B에 있는 큐빗에는 아무런 그 작용을 안 하고 A 큐빗만 이렇게 측정을 해줬는데
B큐빗은 측정당한 동시 그냥 B큐빗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1 상태로 붕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A라는 큐빗이 0 상태로 측정이 되는 순간 이 경우의 수는 날아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측정이 측정하는 그 즉시 이제 B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 1광년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면 막 이게 1년 후에 얘가 1로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측정이 되는 순간 이것도 그 즉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얽힘의 힘인 거죠. 양자 얽힘. 그렇다고 이제 정보가 전송된다고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전송되고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송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좀 틀린 말이고, 얘를 측정한 동시에 얽힌 상태가 있다면 다른 상태도 그 즉시 상태가 결정이 된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나머지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푸사이 플러스는 이제 01 플러스 10, 푸사이 마이너스는 01 마이너스 10, 그다음 파이 플러스는 00 플러스 11, 파이 마이너스는 00 마이너스 11 이런 양자 상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A랑 B가 서로 같은 양자 상태의 경우밖에 없죠. 하나가 0이면 다른 것도 0, 하나가 1이면 다른 것도 1.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0이면 얘도 0, 하나가 1이면 다른 것도 1. 네. 그런 겁니다. 페이즈만 좀 다르고요. 서로 요거. 그러면 이따가 수식을 이제 조금 지루하게 좀 전개를 할 건데요. 그때 많이 사용되는 거에 이제 요 푸사이 플러스, 푸사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가 뭔지 알았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01 혹은 10 혹은 00 혹은 11을 거꾸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01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날아가죠. 그럼 01 상태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 루트 2가 되니까 이걸 또다시 나눠주면 얘 두 개 더해주고 루트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일 상태는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10, 00, 11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과 1, 1과 0, 01, 10, 00, 11 이러한 잘 알고 있는 양자 상태들도 이런 벨 베이시스로도 나타낼 수 있다. 거꾸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양자 원격 정송을 할 때 이 나눠 가진 양자쌍은 요 벨 스테이트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양자 상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프로토콜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푸사이 마이너스라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자 텔레포테이션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와 밥은요. 앨리스는 이 푸사이 C, 이 대문자 푸사인데요. 그 푸사이 C라는 양자 상태를 밥이 가진 이 B라는 양자 상태에 그대로 꽂아 넣고 싶습니다. 여기로 전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전송을 할 건데, 일단 앨리스와 밥은 서로 얽힌 양자쌍을 나눠 갖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푸사이 마이너스 꼴입니다. 푸사이 마이너스는 이러한 벨 상태 중에서 이러한 양자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양자 상태는 이렇게 임의의 큐빅 상태고요. 알파의 0 플러스 베타의 1. 그래서 프로토콜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보내고자 하는 큐비트, 얽혀있는 큐비트 쌍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얘네를 뭐 벨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라는 어떠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2비트 정보를 보낸 다음에 밥이 이 2비트 정보 받은 걸 기반으로 자기 큐빗에 무언가 조작을 하면 여기 있던 양자 상태가 뿅 하고 여기로 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2비트 고전적인 정보만 보냈을 뿐인데도요.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어, 어떤 분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수식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인데요. 요거 푸사이 C와 푸사이 마이너스 AB를 이렇게 하나의 양자 시스템으로 써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푸사이 C는 알파의 0 플러스 베타의 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벨 상태 중에 하나인 푸사이 마이너스 상태는 이렇게 루트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썼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초기 양자 상태는 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인덱스에 대한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조금 더 보실 때 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전개한 게 여기 있고요. 0, 0, 1. 그 다음에 0, 1, 0. 마이너스 0, 1, 0.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 0, 1. 마이너스 1, 1, 0.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앨리스가 갖고 있는 이 C와 A를 벨 베이시스로 할 거거든요. 이 벨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는 거는 얘네를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어, 측정 결과가 사이 플러스, 사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분기하도록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두 큐빗이 있다고 하면요. 두 큐빗이 있다고 하면 붕괴될 수 있는 거는 01, 0001, 10, 11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다 서로 수직이죠. 근데 서로 수직인 관계기만 하면 얘네들 요 네 개도 다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붕괴되도록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이 가진 그런 자유로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했을 때, 두 개를 측정했을 때, 요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붕괴되도록 측정을 할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만 측정을 할 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양자 상태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여기까지 봤죠? 지금 00 상태, 01 상태, 10 상태, 11 상태, 이것들이 이제 C와 A를 벨베이시스로 측정을 할 건데, 00 상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01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0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11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01과 10, 00, 1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한 다음에 이제 푸사의 플러스 성분들만 모아서요. 그 뒤에 있는 걸 볼 겁니다. 이 푸사의 플러스 상태만 보면 마이너스 알파의 0, 마이너스 알파의 0, 푸사의 플러스 있는 거 보면 베타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푸사의 마이너스 성분을 보면요. 푸사의 마이너스 성분을 보면 마이너스 알파의 0, 마이너스 알파의 0. 그 다음에 푸사의 마이너스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베타의 1, 마이너스 베타의 1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푸사 5 플러스를 보면요. 알파의 1, 알파의 1, 그 다음에 5 플러스의 마이너스 베타요. 마이너스 베타요. 인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5 마이너스에는 알파의 1, 알파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플러스 베타의 0. 그래서 알파의 1 플러스 베타 0. 이렇게 어,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준비된, 처음 세팅된 딱 이 상태. 푸사이 C와 푸사이 마이너스. 어, 요 양자 상태는 이제 이렇게도 똑같은 수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표현이다. 즉, 얘가 원래 A, B를 벨베이시스로 표현을 했는데 인탱글드 큐빗이니까요. 근데 이제 C와 A를 벨베시스로 묶어준 거죠. 수식 전개를 통해서. 그리고 앨리스가 갖고 있는 이 C와 A를 벨베시스로 탁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C와 A는 앨리스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앨리스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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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개 중에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가 C와 A를 벨베이시스를 기저로 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앨리스가 푸사이 마이너스로 딱 측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푸사이 마이너스로 만약 측정을 했으면 나머지 양자 상태는 다 사라지고요. 요 양자 상태로 딱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는 요 양자 상태가 되죠. 알파의 0 플러스 베타의 1. 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원래 전송하고자 했던 양자 상태가 이거죠. 원래 앨리스가 보내고자 했던 양자 정보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인텐글먼트 그 페어를 나눠 가진 상태에서 얘네들 딱 측정을 했더니 측정을 함과 동시에 얘가 푸사의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깨지게 되면 여기에 이 정보가 쏙 하고 이동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푸사의 마이너스로 측정이 되면 밥은 원래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던 정보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앞에 전부 다 개수가 2분의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이 각각의 측정될 확률은 다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푸사이 마이너스가 측정될 때 말고 다른 경우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마이너스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요. 요 상태가 이제 밥은 같게 되겠죠. 다음 푸사이 플러스 상태를 측정하게 됐다면 밥은 요 양자 상태를 갖게 될 거고요. 부호는 뒤집어 줬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양자 상태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즈를 가하는 건 이제 글로벌 페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전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씌워주는 건 괜찮습니다. 원래는 요거였는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워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 플러스를 측정이 되면 요 양자 상태가 이제 밥이 가진 양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가 특정된 결과에 따라서 밥이 갖는 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앨리스가 푸사이 마이너스만을 측정하기를 기대를 할까요? 그건 너무 도박이죠. 4분의 1 확률 도박이니까. 이때는 잘 전송이 되긴 하는데, 그럼 나머지 경우는 버릴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앨리스가 자기가 푸사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푸사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양자 상태로 측정이 됐는데 이 중에 내가 어떤 걸로 측정이 됐어? 라는 정보를 오전 그 전송 라인, 그 두 비트짜리 정보, 저희 두 비트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비트 정보인 이유는 네 가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로 이제 정보를 붙이는 거죠. 이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푸사의 마이너스가 측정됐다 하면 밥한테 야, 나 푸사의 마이너스 측정됐어 라고 해서 00이라는 정보를 밥한테 보냅니다. 만약에 파이 마이너스가 앨리스가 측정을 했다 하면 앨리스는 나 파이 마이너스가 측정이 됐어 라는 거를 01이라는 고전 정보를 밥한테 보냄으로써 이제 밥한테 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푸사이 플러스가 측정이 됐다면 나 푸사이 플러스 측정됐어 라는 의미를 담은 10이라는 숫자를 이제 밥한테 보내는 거고요. 앨리스가 5 플러스를 측정하게 되면 나 5 플러스를 측정을 했어 라는 의미를 담은 11이라는 그런 고전 정보를 이제 밥한테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밥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가 알맞은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망가진 상태들인지 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과정입니다. 뭔가 밥이 본인의 상태가 망가진 상태란 거 알았으면 그걸 복구를 하면 되죠.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제 아니까요. 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짚어보자면 앨리스가 푸사이 마이너스를 측정한 경우에는 그 밥은 알맞은 양자 상태를 딱 받게 됩니다. 원래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딱 받게 되고요. 그래서 푸사이 마이너스가 측정돼가지고 앨리스가 00이라는 정보를 밥한테 이렇게 싸줬다. 그럼 밥은 어? 그럼 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밥은 양자 상태를 그대로 잘 갖고 있게 돼요. 이제 요건 이제 밥이 해야 되는 후처리인데요. 그래서 밥은 이제 두 비트 정보를 받으면 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앨리스가 나 5 마이너스를 측정했어 라고 해서 0일이라는 정보를 딱 전송해서 밥이 0일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하면 저는 지금 요 양자 상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있던 정상적인 양자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꿔주면 이제 두 개가 같은 상태가 되겠죠.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꿔주는 연산은 파울리 X 연산입니다. 그래서 밥은 파울리 X 연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제로 상태, 앨리스가 나 푸사의 플러스 상태 측정했어 라고 해서 1, 0이라는 정보를 밥한테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요. 밥은 난 요런 상태를 현재 갖고 있겠구나 해서 Z 게이트를 가게 되면요. 얘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써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쓴 김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나 5 플러스 측정을 했어 라는 정보 1, 2라는 거를 이제 고전 정보를 딱 써주게 되면 밥은 난 이렇게 망가진 상태를 받았구나. 그럼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X 게이트를 간 다음에 Z 게이트를 가면 됩니다. 어, 이거 순서를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X라고 쓴 거는요. GX라고 쓴 거는 GX라고 쓴 거는 뒤에 푸사이를 곱한다는 거기 때문에 X를 가한 다음에 Z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회로꼴로 쓰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X를 쓰고 Z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썼을 때랑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다르다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요 양자 상태 X 게이트를 가하면 알파의 1과 0을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Z 연산을 가하게 되면 요 1 앞에 붙은 개수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퀀텀 텔레포테이션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앨리스는 양자 정보 하나를 보내고 싶은 거고요. 밥은 그때 앨리스가 쓸 수 있는 자원은 entangled qubit pair 서로 나눠진 얽힌 양자쌍 그리고 두 개의 어, 고전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할 거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으면 얘를 일단 냅다 벨 베이시스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B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B가 그 보고를 듣고 적절한 후처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큐비트의 적절한 연산을 가해주게 되면 원래 여기 있던 양자 상태가 여기로 뿅 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대신에 여기 있던 양자 상태에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여기 원래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던 이 큐빗에는 정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벨베시스로 측정을 했으니까 요 C와 A는 요 네 가지 벨베시스 중에 하나로 붕괴를 했잖아요. 붕괴를 해가지고 얘한테는 더 이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기 있던 정보가 여기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도 보존을 하면서 여기에 정보를 보낼 수는 없나요? 보낼 수 없겠죠. 그 노클로닝 시오렘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복제라는 말이니까 얘도 보존하면서 여기에 이 정보를 그대로 전송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복제를 한다는 의미니까 그건 노클로닝 시오렘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2회차 워크숍 2 내용 설명이었고요. 어,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그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그로버스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네.
얽힘에 의한 붕괴량 정보 전송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붕괴,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얽힘에 의한 붕괴랑 정보 전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만약에 붕괴를 통해서 정보 전송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송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일단 현재 저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 요거를 벨베비시스로 딱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밥이 어떤 양자 상태로 바뀌긴 바뀌었잖아요. 이제 똑바로 된 상태든지 아니면 조금 망가진 상태든지 어떠한 양자 상태로 그든 일단 결정이 되긴 했을 텐데 각각의 확률은 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밥이 이런 좋은 양자 상태를 가질 확률 4분의 1, 이러한 양자 상태를 가질 확률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 해가지고 어, 만약에 이 고전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밥이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이거 4분의 1, 이거 4분의 1, 이거 4분의 1, 이거 4분의 1 해가지고 어, 이제 4분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앙상블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4분의 1의 확률로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의 0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가 만약에 고전적인 저 두 비트 정보를 안 받았으면 이 네 개 중에 뭔지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어, 이런 앙상블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양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확률적으로만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건 좀 어드밴스 토픽이니까 어, 지금 당장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이걸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표기법으로 양자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로로 이제 매트릭스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 네 가지 상태를 덴시티 매트릭스로 만들게 되면요. 로는 어, 이러한 양자 상태가 이러한 이제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완전 쓰레기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뽑아낼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항등행렬. 아무런 특징도 없는 아무런 정보도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양자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어,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수식화 시켜보면 이러한 덴시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쓰레기 값이다.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붕괴랑 정보 전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덴시티 매트릭스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텔레포테이션에서 사용한 인탱글먼트 페어 B와 C의 얽힘 상태가 깨질 때 깨질 것 같은데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하려면 얽힘성을 계속 전송해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하면 B와 C의 얽힘 상태? A와 B 말씀하시는 거죠? A와 B. 네네. A와 B, 그러니까 얘를 벨벳시스 측정하는 순간 여기 얽힘 상태는 끊어지긴 합니다. 이제 그쵸? 얘가 벨벳시스로 딱 붕괴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송하고 싶은 이 큐비트가 여러 개가 따따딱 있다 하면 이 앨리스와 밥도 그 인탱글먼트 큐비트 쌍이 여러 개가 이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떠한 모델로 많이 설명을 하냐면 어떠한 찰리라는 제3자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얘가 일종의 그 회사입니다. 얘가 양자쌍을 계속 만들어서 앨리스와 밥한테 뿌려주는 그러한
양자통신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양자통신이란다. 그, 어떠한 그런, 뭐라 하죠? 교환국처럼 옛날에 그 전화 교환국처럼 어떠한 제3자, 어떠한 객체가 있어가지고 얘가, 양자 얽힘을 얘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앨리스와 밥한테 계속 뿌려줘가지고 이제 얽힌 큐비티상을 항상 앨리스와 밥이 갖고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양자 얽힘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시간이 8분 정도 남아서, 네, 체크 코드는 요 그로버. 수석 체크 코드 확인해 보니까 요번 워크숍 2는 제가 한 개만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 저희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되고 제가 그냥 재밌는 것들 남는 시간에 조금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남는 시간 한 7분 정도에 그래서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재밌는 다른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혹시 프리에 트랜스폼 아실까요, 다들? 혹시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굉장히 신호 처리나 그런 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친구고요. 이거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계산 복잡도가 n의 로그 n 정도 되는데, QFT를 활용하면 5의 로그의 n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빨라진 거죠. 또 이러한 알고리즘도 존재하고, 근데 이거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해서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빨라졌다 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알고리즘, QFT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다음에 HH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을 빨리 풀어주는 그러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워크숍 때 연사 초청 세미나를 합니다. 워크숍 3에서 하는데, 이제 그때 할 내용을 이제 살짝만 언급하고 들어가면 아마 워크숍 3 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떠한 게이트들을 막 거치고 나가지고 지금 요때 양자 상태가 알파의 0 플러스 베타의 1 상태라고 해봅시다. 얘한테 오랫동안 연산을 안 가해주게 되면 어떠한 이제 에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이즈라고 할게요. 노이즈.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가 더 이상 알파의 0 플러스 아무것도 안 가했음에도 이게 더 이상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킥오프 미팅에서 김보성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러한 노이즈나 에러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퀀, 퀀텀 에러 커렉션, 퀀텀 에러 미리게이션, 그 다음에 이것도 줄여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퀀텀 에러 서프레션, S로 줄여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오류들을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첫 번째 연사로 오시게 될 거고요. 해서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오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에러 커렉션 코드랑 에러 미리게이션 기법에 대해서 아마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법이라서요. 뭐 다이나믹 디커플링이라든가 그러한 기법들이고 스케줄링을 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실 분들은 아마 요거는 흥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양자 컴퓨터로 머신러닝을 돌리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연사분이 오시는 거는 이제 퀀텀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퀀텀 머신러닝은 뭐냐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는 건데 양자 회로를 학습을 시킨다고 한다면 제가 워크숍 1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막 블로스피어 상에서 어떤 큐비트를 세타 각도만큼 X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두 번째 큐비트는 뭐 R, Y, 세타2만큼 뭐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Z 게이트 가하고 하다모드 게이트 가하고 측정을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나이브한 그런 굉장히 그런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개 사진과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 네, 강아지 사진, 그다음 고양이 사진을 어, 각 픽셀들을 어떻게 양자 데이터화 시켜서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는 강아지 사진을 여기 넣었을 때는 여기 출력 결과가 0이 최대한 나오길 원하고 고양이 사진을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픽셀들을 어떻게 잘 데이터화해가지고 양자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줘가지고 했을 때는 요거 첫 번째 큐비트 측정 결과가 1이 나오길 어 이제 원하도록 이렇게 사진을 분류할 수 있도록 어 요 세타 1 값과 세타 2 값을 막 학습을 시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회로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한 퀀텀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어, 두 번째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현대자동차에서 준 과제가 요런 거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 자율주행 했을 때 어쨌든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물 인식하는 그런 퀀텀 머신러닝 양자 머신러닝을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해봐라 해서 이제 과제가 나와서 그거 연구를 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